굿만 하면 된다. 그 맹신의 끝은 파멸입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20번이 넘는 굿을 했는데도 도무지 일이 풀리질 않아요. 제 집도 팔리지 않고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굿을 시작하시기 전에 집의 기운은 살펴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당이 말하길 조상 탓이래요. 조상이 노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굿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며 종합예술입니다. 전통 무용, 판소리, 가면극, 춤과 음악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민간 신앙의 극치이죠. 슬픔과 희망, 고통과 치유, 그리고 그 속에 녹아든 인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굿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굿을 만능 해결책으로 믿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는 무속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어떤 무당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고 유명 BJ보다 더한 인기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우이 막히면 점을 보고 일이 트어지면 굿을 합니다. 심지어 이사 갈 집을 정할 때도 무당에게 물어보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굿으로 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굿이 여러분의 운명을 진짜 바꾸고 있을까요? 굿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심리적으로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굿만 반복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건 결국 행동과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풍수는 우리가 사는 공간, 땅의 기운, 구조의 흐름을 읽어내는 과학적 해석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침대를 두었는지, 출문과 창의 위치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상가라면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굿만 반복하는 것은 물이 새는 배에 물을 계속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다 큰 손해를 받고 아내는 그 탓이 조상 탓이라며 1년에 2번씩 굿을 했습니다. 무당은 매번 말했습니다. 조상이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이번엔 좀 더 큰 굿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부부는 집도 팔았고 차도 잃었고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 구조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문과 창문이 정확히 일직선이었고 집 뒤에는 벽처럼 솟은 절개지가 있어 눌림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은 북동쪽 귀인방에 위치해 있었고 냉장고는 불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남쪽에 놓여 있었죠. 이 모든 게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서야 부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조상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굿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해답이었다는 거요. 굿이 아무리 훌륭한 예술이고 전통이라 해도 그것이 과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며 쌓아온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왜 남양집을 좋아할까요? 왜 부엌은 따뜻한 기운이 돌도록 배치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풍수의 기본이고 실용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실용을 무시한 제 굿만을 맹신한다면 결국 현실은 점점 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전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굿이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구조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굿을 맹신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 삶의 자리와 공간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굿은 무엇을 위한 의식인가? 샤머니즘의 뿌리와 풍수와의 연결. 여러분은 혹시 굿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북을 치는 모습.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장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웃기도 하며 절박한 인생의 고비를 넘기려는 모습.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는 그런 장면이 하나쯤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굿은 단순한 주술이 아닙니다. 한국의 굿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한 민중의 정신문화이며 동시에 종합예술입니다. 전통음악인 풍물과 무용, 그리고 판소리, 심지어는 연극적 요소까지 들어 있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굿, 개인의 애군을 풀고 복을 기원하는 살풀이굿,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굿까지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이 모든 굿의 바탕에는 샤머니즘이라는 사상과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조상 사이의 소통을 중시하는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샤머니즘은 한국뿐만 아니라 몽골, 시베리아, 일본, 심지어 남미의 원주민 문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대부분 자리와 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언제 굿을 해야 하는가? 어디서 굿을 해야 하는가? 누가 그 굿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맞아야 진짜 효험이 있다고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어디서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터의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굿을 할 자리를 고를 때 무당들은 먼저 터를 살피고 땅을 보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마치 풍수지리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가 가진 기운, 즉 지기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굿과 풍수는 만납니다. 굿은 정신적 기운의 흐름을 다루는 의식이라면 풍수는 물리적 공간의 흐름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전자는 무의식과 믿음, 후자는 환경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굿이 아무리 정성스럽고 신령하다고 해도 그 터 자체가 기운이 막히고 병든 땅이라면 굿의 효과는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굿을 준비하기 전 반드시 풍수적으로 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지방의 마을에서 잦은 사고와 병이 돌자 주민들은 대대적인 마을 굿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굿이 끝나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 입구에 고압 송전탑이 세워졌고 마을 중심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하천이 터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굿보다 먼저 해결했어야 할 것은 지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굿은 분명한 심리적 정화의 기능을 합니다. 두려움, 불안, 죄책감, 후회 같은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굿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맹신, 그리고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일부 사이비, 무속인들의 행태는 결국 사람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굿과 풍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굿은 시작일 수는 있어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결국 우리가 사는 터전과 삶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굿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 그리고 터를 바꾼 사람들. 돈이 없어서 밥은 못 사 먹어도 굿은 해야 해요. 그걸 안 하면 이번 달에도 사고가 나요. 이 말 믿기십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암 투병 중이었고 아들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그녀는 무당의 말을 믿고 3개월에 한 번꼴로 굿을 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당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조상이 화났대요. 조상한테 밥상을 안 차려줘서 집안이 망한다고요. 그리고 2년 뒤 그녀는 전세금을 날리고 지인의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당말이 다 진짜처럼 들렸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힐 때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불안을 달래주는 것이 굿이고 의례죠. 그러나 의례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위안이지 현실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면 퉁수를 통해 삶을 바꾼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영업자 부부는 5년간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굿도 몇 번 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상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가는 입구를 열자마자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불기운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앉는 자리는 화장실 배수관이 지나가는 하수 에너지선 위에 있었고 계산대는 외부 출입문과 일직선에 있어 돈이 들어와도 그대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죠. 저는 구조를 바꾸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입구에 칸막이를 세워 불기운을 막고 계산대 위치를 바꾸고 바닥에는 흙과 나무의 기운을 보완하는 재료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굿을 하지 않고도 장사는 살아났고 삶은 안정됐습니다. 또 한 분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던 4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잠을 못 자고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무당에게 집터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천도굿을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녀의 침대는 화장실 벽과 붙어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은 음린의 기운이 강해 바로 인접한 곳에서 잠을 자면 기운이 침체되고 심리적 불안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대 위치를 바꾸고 서쪽 벽에는 밝은 거울과 나무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병원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굿은 위로의 힘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환경을 바꾸는 힘은 없습니다. 기운이 맑지 않은 터에서 아무리 큰 굿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수는 말합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 땅의 높낮이, 공간의 방향만 바꿔도 인생의 물줄기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굿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굿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굿 이전에 내가 딛고 있는 땅과 공간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굿과 풍수가 함께할 때 인생의 중심이 잡힙니다. 굿만 해서는 안 되고 풍수만 믿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내 마음을 다잡고 내 터전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30년 가까이 무속과 풍수를 동시에 공부해온 한 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엔 무당이었지만 이후 풍수학에 빠져 스스로 무속과 풍수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강조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영혼의 평안은 굿으로 삶의 현실은 터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특히 가족의 건강, 경제적 위기, 사고나 질병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굿은 그런 마음을 붙잡아주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위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현실을 바꿀 차례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노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큰 굿을 올렸죠. 그런데 그 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던 공간을 점검받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집은 입구부터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지하 구조였습니다. 어두운 북서방에 욕실이 몰려 있었고 조상의 유골함이 무리하게 안방 구석에 보관되어 있었죠. 이후 그는 유골함을 법당으로 옮기고 안방과 화장실 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반복되던 가족 내의 사고와 불화가 줄어들었고
삶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굿의 위로를 초석으로 삼고 풍수로 현실의 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굿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굿으로 마음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풍수로 현실 공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풍수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먼저 집 안의 중심 공간을 정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 한가운데가 지저분하면 집의 중심 기운이 어지러워지고 가족 간의 소통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둘째, 출문 앞은 항상 밝고 깨끗해야 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이곳에 신발, 쓰레기, 가방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면 운도 헝클어집니다. 셋째, 침대 방향을 확인하세요.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자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북쪽이나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서쪽이나 남서 방향은 기운이 꺼지는 방향으로 우울감과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화장실 위치를 유심히 보세요. 재물과 연결된 방위인 동남쪽이나 북쪽에 화장실이 있다면 물기운이 재물운을 끌어내리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방향 조정이 어렵다면 문을 닫고 식물을 두거나 소금단지 등을 활용해 중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굿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굿으로 마음을 다잡은 후 이런 행동까지 이어졌을 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굿은 때로 필요한 의식일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아파서 누군가에게 울고 싶을 때 굿은 그런 슬픔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의식이 끝난 뒤 우리는 반드시 삶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수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삶의 주도권은 결국 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풍수 전문가도, 점쟁이도 결국 조언자일 뿐입니다. 진짜 삶을 바꾸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굿으로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습니다. 풍수로는 삶의 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넘어서서 결단을 내리는 건 오직 나 자신의 몫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은 어릴 때부터 무속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속을 신봉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때마다 굿을 했죠. 그러던 중 그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풍수 강연을 듣게 되었고 처음으로 내가 사는 공간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독립했고 월세 반지하라도 기운 좋은 공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창문이 열리며 물이 고이지 않는 집, 그리고 벽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과 책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굿도 좋지만 내가 내 손으로 삶을 바꾸고 있다는 자부심이 제일 큰 치유였어요. 그녀는 지금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풍수 인테리어와 심리 상담을 함께하는 콘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렵고 외롭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고 손을 내밀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굿은 예술입니다. 굿은 문화이고 의식이고 사람의 정서입니다. 풍수는 과학입니다. 풍수는 자리이고 구조이고 흐름입니다. 그리고 삶은 현실입니다. 내 몸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진짜 복이 들어오고 진짜 운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의 말에 맡기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운전대는 오직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삶의 터전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현관이 어두우신가요? 침대가 화장실 옆에 붙어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집안 한가운데 오래된 짐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정리는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굿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와 실전 조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방석 풍수였습니다. 당신의 터전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